그리움의 꽃길 1장. 어느 가을 오후 박순남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던가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 그동안 순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를 확인하고 저녁이면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다가 멈추곤 했죠. 이렇게 살 순 없어. 순남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머리칼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작은 책방을 여는 것이었죠. 동네 모퉁이에 있는 작은 상가.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그곳을 보며 순남은 수없이 상상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말이에요. 개업 첫날, 순남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손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순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책들을 정리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였어요. 여기가 새로 생긴 책방이구먼. 김할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남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김할머니는 책 몇 권만 훑어보고는 이내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엔 이웃집 아주머니가 왔어요. 책값이 좀 비싸네요. 그 말에 순남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다른 서점보다도 저렴하게 책정한 가격이었거든요. 아주머니 역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순남은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무모한 일이었나? 하지만 매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남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드물었지만 순남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책방에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책을 읽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느 날 오후 순남이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책방에 들어왔어요. 혹시 시집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남은 반갑게 시집 코너로 안내했어요. 그 남성은 한 권의 시집을 집어들더니 한참 동안 읽더군요. 그리고는 그 책을 샀습니다. 순남의 첫 번째 진짜 손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남성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공간이네요. 또 올게요. 순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순남은 깨달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순남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2장. 책방을 연 지 2달째 순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영희가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50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순남아, 동창회 한번 해보자. 서울에 사는 친구들 연락처를 구했어. 순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춘 시절의 친구들. 그때는 매일 만나도 모자랐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끊어졌었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일주일 후 순남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하나 둘씩 모이는 친구들의 모습에 순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녀들 같았거든요. 순남아, 영희가 반갑게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이어서 정숙이, 미자까지. 넷은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들 잘 살았나?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다 컸겠지? 그때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순남아. 남편 일찍 떠나셔서. 순남은 괜찮다는 듯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해왔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영희는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고 정숙이는 요즘 등산에 빠져 산다고 웃었어요. 미자는 조용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듯 했죠. 미자야, 너는 요즘 뭐 해? 순남이 물었을 때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실은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며느리 문제로 다퉜는데 벌써 2년째 연락이 없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나이 들어 자식과의 갈등만큼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순남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풀릴 거야. 그날 이후 넷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집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순남의 책방에서였어요. 친구들이 책방에 와서 감탄했습니다. 순남아, 정말 멋지다. 나도 이런 일 해보고 싶었는데. 그날 오후 넷은 책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등학교 때 몰래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이야기, 선생님께 혼나서 함께 벌을 섰던 추억들. 하지만 웃음 속에도 서로의 상처가 보였어요. 영희는 혼자 손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보였고 정숙이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미자는 여전히 딸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 순남이 말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은 너희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 예전에 순남이가 어려웠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 혼자만 바쁘다고 외면했잖아. 순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사실 순남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자에게는 50년간 마음에 걸려온 일이었던 거죠. 미자야,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어? 순남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잖아. 이제 정말 진짜 친구가 되자. 그날 밤 넷은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해와 섭섭함, 그리고 그리움까지. 50년 만에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달은 밤이었어요. 3장. 책방에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가던 어느 날 순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학생인 손자 진우였어요. 평소 할머니와는 별로 가깝지 않던 진우가 갑자기 책방에 나타난 것이었죠.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순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책방에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진우야, 어쩐 일이니? 순남이 반갑게 말했지만 진우는 어색해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진우는 책장을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취업 관련 서적이었어요. 그때 순남은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진우야, 차 한잔 할래? 순남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여준 차를 마시며 진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부모님은 매일 잔소리하시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하는데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순남은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었지만 손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세대와는 다르잖아요. 할머니들은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됐는데 우리는. 진우가 말하다 멈췄어요. 자신의 말이 할머니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된 것이죠. 하지만 순남은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야,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힘들었어. 그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지. 그날부터 진우는 종종 할머니의 책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서 책을 읽다 가는 정도였지만 점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순남은 진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들이 즐겨보는 영상도 찾아봤어요. 진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할머니의 노력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이 책방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진우가 말했어요. SNS 마케팅 좀 도와드릴까요? 순남은 SNS가 뭔지도 몰랐지만 손자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기뻤어요. 진우는 할머니의 책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할머니 책방, 해시태그 따뜻한 공간, 해시태그 세대 공감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책방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요즘 젊은 애들이 할머니 책방 찾아오는 거 보셨죠? 진우가 뿌듯해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공간이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순남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책방이 젊은이와 어른들이 만나는 공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진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창업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순남은 진우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 진우야. 할머니도 응원할게. 순남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어. 그날 밤 순남과 진우는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65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특별한 밤이었어요. 사장,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순남의 책방에 낡은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순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년 전 첫사랑의 이름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편지에는 정중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남 씨, 오랜만입니다. 우연히 당신의 책방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순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어요. 20살 순남과 22살 태수. 둘은 대학가의 작은 찻집에서 처음 만났고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에 빠졌었죠. 하지만 그때는 자유연애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순남의 부모님은 태수를 반대했고 결국 순남은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태수와는 그렇게 이별하게 된 거죠. 며칠 후 순남은 용기를 내어 태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책방에서 만나자고요. 그리고 약속한 그날 순남은 평소보다 일찍 책방에 나와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후 3시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섰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순남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태수였어요. 순남씨. 태수의 목소리도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순남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순남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책방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태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예전에 당신이 꿈꾸던 일이죠? 순남은 놀랐어요. 태수가 자신의 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며 순남은 태수의 지난 50년을 알게 되었어요. 태수도 결혼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남 씨는 행복하셨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남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과의 50년은 행복했었을까요?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순남이 대답했을 때 태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당신을 놓쳐드린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 말에 순남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저를 놓쳤다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에 제가 더 용감했다면, 부모님을 설득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순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0년간 자신만 그 사랑을 그리워했다고 생각했는데 태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날 이후 태수는 종종 책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둘은 함께 차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태수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순남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5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순남의 마음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5장.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남의 딸 미영이 갑자기 책방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이에요. 엄마, 진우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순남은 당황했어요. 요즘 손자 진우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미영아, 무슨 일이니? 진우가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하겠다고 하네요. 그것도 엄마가 부추겼다면서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도 참 그래요. 애가 힘들어하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야지. 꿈만 꾸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남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진우가 창업 이야기를 했을 때 응원해준 것은 맞지만 무책임하게 부추긴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 책방 하는 것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걱정됐거든요. 순남은 가슴이 찡했어요. 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미영아,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엄마가 책방 하시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데 진우는 달라요. 아직 젊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할 나이인데 그때 책방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는 상황을 직감했나 봐요. 또 제 이야기 하셨죠. 진우야, 엄마 말도 들어봐. 미영이 말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항상 안전한 길만 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요. 도전하라고 하시거든요. 순남은 모녀와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끼어서 난처했어요. 둘 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잠깐, 둘 다 진정해? 순남이 나섰어요. 미영아, 진우야, 우리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미영은 진우를 걱정하는 마음을 털어놓았고 진우는 자신의 꿈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얘기했어요. 순남은 중간에서 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영아, 내 마음도 이해. 하지만 진우는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순남이 말하자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엄마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이야, 미영아. 엄마도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웠지. 진우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엄마 걱정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볼게요. 그 말에 미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말 신중하게? 네, 엄마.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무작정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순남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미영이 다시 책방에 왔어요. 이번엔 화난 표정이 아니라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미영아. 내가 진우를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야. 순남과 미영은 그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미영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부담감과 걱정을 털어놓았고 순남은 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늘 강하셨어요? 미영이 물었어요. 순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견딘 거지. 너처럼 말이야. 그 후로 진우는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와 상의하며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했어요. 미영도 아들의 꿈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풀리면서 순남의 책방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진우와 함께 책방에 왔어요. 엄마,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어요. 세 사람은 책방에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에는 진정한 화합이 담겨 있었어요.
순남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장 초가을이 찾아온 어느 날 순남은 친구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어디 여행 한번 가볼까? 영희, 정숙, 미자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요. 어디로? 정숙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순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 소풍 갔던 곳 기억나? 그 호수 말이야. 40년 전 넷은 고등학교 소풍에서 처음 그 호수를 봤었어요.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일주일 후 내 친구는 여행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주변에서는 신기하다며 바라봤어요. 이 설렘이 얼마만인지.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집안일, 손주 돌보기, 건강 걱정,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호수에 도착했을 때 넷은 말을 잃었어요. 40년 전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호수 주변에는 작은 펜션들이 생겨 있었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우와, 정말 좋다. 미자가 탄성을 질렀어요. 요즘 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진 미자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첫날 저녁 넷은 펜션 앞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들 기억나? 그때 정숙이가 물에 빠져서 아이고 그 이야기는 또 왜 꺼내? 정숙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서도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의 마음가짐까지.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요즘 손주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항상 밝기만 했던 영희의 속마음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영희야. 너는 손주들의 소중한 할머니잖아. 순남이 위로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 세대의 육아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이도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건강이 걱정이야. 혈압약도 먹고 무릎도 아프고 앞으로 얼마나 더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자는 최근에 딸과 화해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또 다툴까봐 무서워. 이제는 내가 먼저 양보하려고 해. 순남도 자신의 고민을 나누었어요. 나도 책방 일이 때로는 버거워.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넷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둘째 날, 넷은 호수 주변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욱 여유로워졌어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네. 순남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영희가 말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게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줬잖아. 마지막 날 아침 넷은 호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40년 전 그 자리에서 찍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여행하자. 미자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7장 가을이 깊어져가는 10월 순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책방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모두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낸 일이었죠. 순남은 먼저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영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정숙이도 동의했어요. 등산만 할 수는 없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 미자는 조금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오실까? 요즘은 다들 바쁘시잖아. 순남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해보면 알 거야. 일단 시작해보자. 먼저 순남은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장님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문화 프로그램이요? 무슨? 순남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책 읽기 모임, 옛날 이야기 나누기, 간단한 체조, 함께 차 마시며 수다 떨기 등등.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장님이 박수를 쳤어요.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첫 번째 모임 날 순남은 떨리는 마음으로 책방을 준비했어요.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오후 2시 약속 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어르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최할머니 모두 처음 보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순남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르신들은 어색해하셨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순남은 먼저 자기소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책방을 운영하는 박순남입니다. 65살이고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혼자 살아. 70살이고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이어서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첫날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요즘 걱정거리, 취미 등을 나누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함이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해요? 최할머니가 물으셨을 때 순남은 기뻤어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해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의 추억, 전쟁 중의 경험,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두 소중한 역사였어요. 박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어. 젊은 세대들에게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어르신들에게는 생생한 기억이었어요. 세 번째 모임부터는 점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셨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배운 노래 가르쳐 줄까? 나는 뜨개질을 알려드릴 수 있어. 한 달이 지나자 매주 화요일이 동네의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어르신들은 모임을 기다리며 한 주를 보내셨고 모임 날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셨어요. 어느 날 김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모임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이 김할머니 댁을 찾아가 죽을 끓여드렸어요. 우리가 가족이야. 최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순남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모임이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진우가 책방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거든요. 그해 겨울 동네에 큰 눈이 왔을 때였어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집 앞 눈을 치워드렸어요. 순남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8장 봄이 다시 찾아온 3월 순남의 책방은 개업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색함, 손자와의 화해, 첫사랑과의 재회,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동네 공동체 만들기까지. 할머니, 1주년 파티해요.
진우가 제안했어요. 이제 진우는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창업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파티? 순남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동안 할머니께 도움받은 분들 모두 초대했어요. 며칠 후 책방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단골 손님들, 동네 어르신들, 친구 영희, 정숙, 미자, 그리고 태수까지 작은 책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순남씨 정말 대단해요. 태수가 순남에게 말했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다니. 순남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순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는지를 말이에요. 김할머니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순남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 진우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꿈을 꿀 용기를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요. 미영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순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외롭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다니 정말 행복해요. 파티가 끝나고 순남은 혼자 책방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창밖으로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벚꽃, 진달래, 개나리.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꽃들을 보니 자신의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순남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책방을 연 지 1년하고 3일째 되는 날이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때 태수가 책방에 들어왔어요. 요즘 태수는 거의 매일 책방에 와서 순남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연인은 아니었지만 인생의 동반자 같은 관계였죠. 뭘 쓰고 있어요?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일기요. 앞으로 매일 써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써볼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일기를 썼어요. 65살과 67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마음만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춘 같았어요. 여름이 오면 친구들과 또 여행을 가기로 했고 가을에는 동네 축제를 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겨울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하려고 했죠. 인생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요. 순남이 웃으며 말했을 때 태수도 웃었어요. 바쁜 게 좋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해가 저물어가는 책방에서 순남은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꽃길처럼 순남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움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모든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남은 그렇게 믿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했습니다. 끝!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